한국 식당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겪는 멘붕의 순간. 바로 이 작고 얇고 무거운 은빛 막대기, 쇠젓가락입니다. 우리에게는 콩자반도 거뜬히 집어내는 내 몸의 일부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식기라기보단 차라리 수술도구나 무기에 가깝게 보인다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0%가 젓가락을 씁니다. 하지만 종주국인 중국도, 바로 옆 나라 일본도, 동남아시아도 모두 가볍고 안 미끄러지는 나무젓가락을 씁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 오직 한국인만이 굳이 무겁고 뜨겁고 미끄러운 금속젓가락을 고집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만 이 불편한 쇠젓가락을 쓰게 된 걸까요? 단순한 취향일까요? 아닙니다. 이 작은 쇠막대기 안에는 왕실의 암투와 척박한 자연환경, 그리고 대한민국의 피 터지는 산업화 역사가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한국 금속젓가락의 역사는 무려 1500년 전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은젓가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왕실과 귀족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전쟁이 아니라 독살이었습니다. 비소 같은 독국물에 닿으면 까맣게 변하는 은. 왕의 밥상, 수라상에는 독을 감별하기 위해 반드시 은수저와 은젓가락이 올라갔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죠. 왕실에서 은을 쓰자 양반들은 권력의 상징으로 이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은이 너무 비싸니 놋쇠, 방자 유기로 젓가락을 만들었었고 이것이 훗날 평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가며 금속젓가락 문화의 뿌리가 됩니다. 아니, 중국이나 일본 귀족들도 금속을 쓸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음식 문화가 나무젓가락을 강제했습니다. 중국은 기름에 볶고 튀기는 요리가 많아 멀리서 집어야 하니 젓가락이 길고 가벼워야 했습니다. 일본은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고 생선가시를 발라내야 하니 짧고 뾰족한 나무젓가락이 필수였죠.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국물의 민족입니다. 펄펄 끓는 국과 찌개에 젓가락을 담가야 합니다. 뜨거운 국물에 나무젓가락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팅이 벗겨지고 국물이 스며들어 썩고 세균이 번식합니다. 게다가 뜨끈뜨끈한 온돌바닥에 나무 식기를 두면 뒤틀리고 갈라지기 일쑤였죠. 즉, 한반도의 혹독한 주방과 밥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튼튼한 금속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평민들은 여전히 나무젓가락을 많이 썼습니다. 노쇠는 닦기도 힘들고 비쌌습니다요. 전 국민이 쇠젓가락을 쓰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1970년대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산업화 시기에 찾아옵니다. 당시 땔감 남용으로 한반도에 사는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 정부는 산림 녹화 사업을 벌이며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못 쓰게 하니 대안이 필요했겠죠. 마침 이때 한국 경제의 심장 포항제철, 현 포스코가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녹슬지 않고 가볍고 엄청나게 저렴한 기적의 맷속, 스테인리스 스틸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스테인리스가 식탁을 덮치면서 무겁고 관리하기 힘들었던 놋젓가락을 밀어내고 지금 우리가 아는 은빛 쇠젓가락이 전 국민의 식탁을 장악하게 됩니다. 예전 식당 문경 기억나십니까? 위생관념이 막 생기기 시작하던 70, 80년대 식당 아주머니들은 커다란 들통에 물을 끓이고 그 안에 쇠젓가락 수백 개를 뭉텅이로 넣어 펄펄 삶았습니다. 나무는 꿈도 못 꿀 오직 쇠젓가락만이 가능한 궁극의 살균 소독법이었죠. 이 강력한 위생의 쾌감 덕분에 쇠젓가락은 한국인의 일상에 더욱 깊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오늘 저녁 무심코 집어든 쇠젓가락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겁고 미끄럽고 조금은 차가운 이 식기. 하지만 그 안에는 독살을 피하려던 왕실의 생존 본능, 펄펄 끓는 국물을 사랑하는 우리의 입맛, 그리고 잿더미 위에서 철강 강국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쓰는 특별한 유산, 우리가 쇠젓가락으로 집어먹는 것은 그저 반찬 한 점이 아니라 1500년의 거대한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비밀을 푸는 큐리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뇌를 깨우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